안녕하세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명절이니까요. 저는 박선영 42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은 추석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갈비찜까지. 시어머니 김정순 씨는 80에 가까우신데도 여전히 까다로우세요. 부엌으로 들어가니 이미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미리 해놨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요. 선영아, 벌써 일어났구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저보다 일찍 일어나셨나 봅니다. 정순 씨는 늘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시거든요. 네, 어머니. 일찍 시작해야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 마. 정순 씨가 앞치마를 두르면서 말씀하셨어요. 도와주신다니 고맙긴 한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정순 씨만의 방식이 있으시거든요. 저와는 많이 달라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전에 들어갈 호박, 동태 전용 동태, 그리고 각종 나물들.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벌써 손이 바빠져요. 이 호박 좀 봐. 너무 크지 않나? 정순 씨가 호박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제 장을 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는데 말이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그래도 좀 크긴 하다. 저는 얇게 부쳐야 맛있는 법인데. 벌써부터 시작이네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얇게 썰어서 부치겠습니다. 정순 씨는 식탁에 앉으셔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하셨어요. 그 시선이 느껴져서 더 긴장되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호박을 썰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얇게, 고르게 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두께가 조금씩 달라져요. 선영아, 좀 더 얇게 썰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완벽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정순 씨 눈에 걸리지 않게요. 남편 민수 씨는 아직 잠들어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시간이라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는 벌써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나물 좀 봐줄까? 정순 씨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다니까. 내가 평생 해온 일인데. 결국 정순 씨도 함께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나물을 담그고 양념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베테랑이셨어요. 손놀림이 빨라요. 저는 호박전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맞춰요. 너무 되면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되거든요. 반죽이 좀 진한 것 같은데? 정순 씨가 제 옆으로 와서 반죽을 들여다보셨어요. 아직 물을 더 넣어야죠. 그래도 지금도 진해 보이는데. 나중에 전이 두꺼워질 수 있어. 저는 물을 조금 더 넣었어요. 정순 씨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오늘 오실 분들이 많아서 서둘러야 해요. 본격적으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적당히 달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순 씨는 여전히 제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첫 번째 호박전을 팬에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좋은 냄새가 퍼졌습니다.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이 색깔 좀 봐. 정순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왜요? 좀 연한 것 같은데. 불을 더 세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불 조절을 확인했어요. 적당한 것 같은데요. 너무 세면 타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더 바삭하게 해야지. 명절 전은 바삭해야 맛있어. 정순 씨가 가스레인지 쪽으로 손을 뻗으셨어요.
불을 더 세게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결국 정순 씨가 불을 조절하셨어요. 확실히 전보다 세졌어요. 전이 빨리 익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면이 익어서 뒤집었어요. 다행히 색깔이 괜찮게 나왔어요. 정순 씨 말씀이 맞았나 봅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색깔이 나오네. 정순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동태전 차례였어요. 동태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물에 담갔습니다. 이 과정도 정순 씨가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동태 크기가 들쭉날쭉하네. 다시 썰어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해. 이미 달걀물에 담갔는데. 정순 씨 목소리에서 약간의 불만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신경 써서 동태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동태전도 호박전과 비슷하게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순 씨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선영아, 이것 좀 봐. 정순 씨가 제가 어제 담가놓은 김치를 꺼내셨어요. 김치가 좀 짜지 않나? 김치를 조금 드셔보시더니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그런가요? 제가 맛보니까 괜찮았는데요. 너는 원래 짠맛을 잘 못 느끼잖아. 이거 손님들 드시면 짜다고 할 거야. 저는 김치를 다시 맛봤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제 입맛에는 적당한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물에 좀 헹궈야겠다. 이대로는 못 내놔. 정순 씨가 김치를 싱크대로 가져가셨어요. 찬물에 헹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빨라. 결국 정순 씨가 김치를 다시 씻어주셨어요.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속상했어요. 동태전을 뒤집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매년 이런 시기예요.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거든요. 물론 정순 씨는 도와주시려는 마음이겠지만요. 이게 명절 음식이냐? 정순 씨가 갑자기 중얼거리셨어요. 네. 아니야, 혼잣말이야. 하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명절 음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전을 부쳤어요. 하나하나 뒤집어 가면서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순 씨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다시 해야겠다. 정순 씨가 또 중얼거리셨어요. 이번엔 제가 들으라고 하신 말 같았어요. 뭘 다시 하시려고요? 김치도 그렇고 전도 그렇고. 좀 더 제대로 해야지. 저는 손이 멈췄어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열심히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7시가 되자 남편 민수 씨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내려와서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 고생 많았겠다. 민수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순간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응, 엄마도 많이 도와주셨어. 그래, 고마워요, 어머니. 민수 씨가 정순 씨께도 인사를 드렸어요. 정순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 갈비찜도 해야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 씨가 앞치마를 두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순 씨가 말리셨어요. 남자가 부엌길에 왜 나서? 그냥 씻고 나가 있어. 그래도요. 괜찮다니까. 우리 둘이서 하면 돼. 민수 씨는 결국 씻으러 올라갔어요. 저와 정순 씨만 다시 부엌에 남았습니다. 갈비찜을 시작했어요. 갈비를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내는 것부터요. 이 작업이 좀 오래 걸려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왔나 봅니다. 이른 시간인데요. 내가 나가볼게. 정순 씨가 현관으로 가셨어요. 곧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언제 오셨어요? 일찍 와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모 목소리였어요.
정순 씨 동생분이시거든요. 성격이 좀 특이하세요. 뭐든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편이에요. 와,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모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아직 시작 단계예요.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이미 전도 이렇게 많이 붙였고. 와, 정말 대단해. 이모가 접시에 담긴 전들을 보시며 박수까지 치셨어요. 과장이 좀 심하긴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맛 좀 봐도 될까? 네, 물론이죠. 이모가 호박전을 하나 집어서 드셨어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와,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하고. 다행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순 씨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언니, 불 조절을 제가 해줘서 그래요. 처음에는 좀 연했거든요. 정순 씨가 갑자기 끼어드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도와준 덕분이라는 뜻이었어요. 아, 그래요? 역시 언니 손맛이죠. 이모가 정순 씨를 치켜 세우셨어요. 저는 좀 기분이 묘했어요. 동태전도 드셔보세요. 제가 동태전을 권했어요. 오, 이것도 맛있겠다. 이모가 동태전도 한 입 드셨어요. 역시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김치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모가 김치를 가리키며 물어보셨어요. 아, 그건 좀 짰어서 제가 다시 씻었어요. 정순 씨가 대답하셨어요. 또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김치가 짜면 안 되죠. 이모도 정순 씨 편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이가 짠맛을 잘 못 느끼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모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뭔가 동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 갈비찜 준비를 했어요. 갈비에서 핏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왔거든요. 이제 양념을 해야 해요. 갈비찜 양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모가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간장, 설탕, 마늘 이런 걸로요. 비율이 중요하죠. 너무 달거나 짜면 안 되고. 네, 조심해서 할게요. 그런데 정순 씨가 또 끼어드셨어요. 내가 양념 좀 봐줄까? 갈비찜은 까다로운 음식이야. 괜찮습니다. 레시피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레시피.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손맛이 있어야지. 정순 씨가 양념 재료들을 가져가셨어요. 직접 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이모가 옆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언니가 해야 제맛이 나죠. 저는 그냥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정순 씨가 갈비찜 양념을 직접 만드시는 동안 저는 다른 나물들을 준비했어요.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같은 것들이요. 시금치를 삶아서 찬물에 헹구고 있는데 정순 씨가 또 말씀하셨어요. 시금치 너무 오래 삶은 것 같은데? 아직 덜 삶아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미 충분히 삶아졌어. 더 삶으면 영양소 다 빠져나가. 저는 시금치를 건져 올렸어요. 정순 씨 말씀을 듣기로 했거든요. 물기도 꽉 짜야 해. 나물은 물기가 생명이야. 정순 씨가 제 옆으로 와서 시금치를 꽉 짜주셨어요. 제가 하려던 걸 대신 해주신 거예요. 이모가 옆에서 계속 감탄하셨어요. 언니는 정말 요리 천재인 것 같아요. 뭘 해도 완벽하게 하시네. 평생 해온 일이니까. 정순 씨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도라지나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도라지를 손으로 찢어서 소금에 절이는 작업이에요. 도라지 너무 굵게 찢었네. 정순 씨가 또 지적하셨어요. 다시 찢을까요? 그래, 좀 더 가늘게 해야 해. 굵으면 양념이 잘 안 배어. 저는 도라지를 다시 찢기 시작했어요. 더 가늘게요. 손이 아파왔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래. 이제야 좀 보기 좋네. 저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뭘 해도 처음에는 잘못됐다고 하시고
다시 해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콩나물을 씻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정순 씨가 말씀하셨어요. 콩나물 꼬리 따야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도 해야지. 명절 음식인데 대충 할 수는 없어. 결국 콩나물 꼬리를 따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손으로요. 정말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모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지만 정순 씨가 말리셨어요. 손님이 무슨 일을 해? 우리가 할게. 그래도 가족인데요. 아니야, 앉아 있어. 이모는 결국 앉아서 저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콩나물 꼬리를 따다 보니 손목이 아파왔어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니까요. 선영아, 좀 더 빨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겠어? 정순 씨가 제 속도에 불만을 표하셨어요. 네, 더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손놀림을 빠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실수가 생겼어요. 콩나물을 너무 세게 잡아서 부러뜨렸거든요. 이거 부러졌네. 조심해서 해야지. 부러진 콩나물은 모양이 안 좋아. 정순 씨가 한숨을 쉬셨어요. 저도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정순 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반박한 게 의외였나 봐요. 너무 많이 지적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지적? 내가 언제 지적했다고? 정순 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명절 음식을 누가 만들겠냐고. 내가 도와주는데 고맙다고 해야지, 뭔 지적이야? 정순 씨가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이모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한 게 아니야.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지. 정순 씨가 앞치마를 벗으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언니, 진정하세요. 이모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정순 씨는 듣지 않으셨어요. 내가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며느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한 말인데요. 9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삼촌댁, 고모댁에서 온 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인사가 오가는 동안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아까 정순 씨와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었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거든요. 와,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고모가 부엌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아직 상차림은 시작도 못했어요.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다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정순 씨가 갑자기 끼어드셨어요. 아까 화가 나셨던 기색은 없어 보였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다른 모습이시더라고요.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큰 상 위에 접시들을 하나씩 올려놓는 작업이죠. 어디에 뭘 놓을지 위치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저는 여기 놓고, 제가 호박전 접시를 상 왼쪽에 놓았어요. 아니야, 저는 오른쪽에 놓아야 해. 정순 씨가 즉시 제 손을 막으셨어요. 왜 오른쪽이에요? 원래 그런 거야. 전통이 있는 법이지. 정순 씨가 제가 놓으려던 전 접시를 가져가서 오른쪽으로 옮기셨어요. 저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물도 순서가 있어. 시금치 나물이 맨 앞에 와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금치 나물을 앞쪽에 놓았어요. 그런데 또 정순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무 앞에 놓았네. 조금 뒤로. 이 정도요? 아니야, 더 뒤로. 정순 씨가 직접 나물 접시를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몇 센티미터 차이인데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어요.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차림이 계속됐어요. 저는 뭔가 시험을 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고기는 여기.
제가 갈비찜을 가운데 놓으려고 했어요. 잠깐, 그건 너무 가운데야. 좀 옆으로. 또 정순 씨가 제지하셨어요. 어디로 옮길까요? 여기, 이쪽으로. 정순 씨가 손짓으로 가리키셨는데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갈비찜을 옮겼더니 이번엔 나물이 문제라고 하셨어요. 나물이 너무 많이 모여 있네. 좀 더 펼쳐 놓아야지. 이렇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순 씨가 아예 제 손에서 접시를 가져가셨어요. 직접 배치하시기 시작한 거죠. 저는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언니가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이모가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역시 경험이 다르죠. 고모도 정순 씨를 칭찬하셨어요.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인데 정작 상차림은 정순 씨가 다 하고 계시거든요. 김치는 어디 놓지? 정순 씨가 김치 접시를 들고 고민하셨어요. 제가 놓을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김치 위치가 중요해. 또 제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영아, 젓가락이랑 숟가락은 준비했지? 네,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져와. 저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가져왔어요. 적어도 이건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젓가락을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정순 씨가 제가 놓은 젓가락 위치를 바꾸셨어요. 어떻게 놓아야 해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정순 씨가 젓가락들을 다시 정렬하셨어요. 완벽히 일치하게 맞추시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친척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상차림이 거의 끝나갈 무렵 더 많은 친척들이 도착했어요. 사촌들과 조카들까지 와서 집안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상이 정말 예쁘게 차려졌네요. 사촌 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거의 다 해주셔서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이기도 했고요. 역시 할머니 솜씨는 정말 대단해요. 사촌들이 정순 씨를 치켜 세웠어요. 정순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김치 좀 이상한데? 갑자기 조카 중 하나가 김치를 먹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뭐가 이상해? 정순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좀 밍밍한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정순 씨가 김치를 물에 헹궈서 그런 거였거든요. 아, 그게. 처음에 좀 짜서 물에 헹궜거든. 정순 씨가 당황스럽게 설명하셨어요. 누가 담근 거예요? 선영이가 담갔는데 너무 짜게 담가서. 정순 씨가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몰렸어요. 아, 그래서 맛이 이상하구나. 조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선영이는 짠맛을 잘 못 느끼거든요. 정순 씨가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친척들 앞에서 제 흠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 그런 분들도 있죠. 고모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모멸감을 느꼈어요. 제가 김치를 잘못 담갔다고, 짠맛을 못 느낀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다른 음식들은 맛있어 보이는데요. 사촌 언니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전도 드셔보세요. 제가 호박전을 권했어요. 오, 이거 바삭하고 맛있네요. 다행히 저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불 조절을 제가 해줘서 그래요. 정순 씨가 또 끼어드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본인 덕분이라는 식으로요. 역시 할머니 손길이 필요했구나. 친척들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 주위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도 따라 드리고 부족한 반찬도 더 가져다 드리고요. 선영아, 이것 좀 더 가져와.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부엌과 식당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거든요. 어? 저는 급히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나물 접시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시금치 나물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조카가 실수로 건드렸나 봐요. 아, 죄송해요. 조카가 미안해하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정순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시금치 나물이.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돼요. 저는 빗자루를 가져와서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다시 만들어? 시금치가 더 있어? 정순 씨가 날카롭게 물어보셨어요. 아, 없어요. 미리 다 삶았거든요. 그럼 어쩌라고? 정순 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다른 나물이라도. 다른 나물? 시금치 나물이 없으면 상이 완성되지 않아. 정순 씨가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실수로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수 씨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진정해. 명절 상차림이 이게 뭐야? 정순 씨가 상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모든 친척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정순 씨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계속 언성을 높이셨거든요. 이게 뭐야, 정말. 명절 상차림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해? 어머니, 조금만 진정하시고. 민수 씨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내 체면이 이렇게 구겨졌는데. 정순 씨가 상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다른 접시들도 흔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할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카가 다시 사과했어요. 실수.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 정순 씨가 조카에게도 화를 내셨어요. 조카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조카한테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정순 씨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조카는 실수한 건데 너무 화내시는 것 같아서요. 실수. 이런 실수가 용납이 돼? 정순 씨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내 아들이 이런 집안에서 밥 먹어야 하다니. 갑자기 정순 씨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집안이라니 뭔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고. 보면 모르겠어? 정순 씨가 상을 가리키셨어요. 김치는 짜게 담그지, 나물은 떨어뜨리지,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이야? 모든 친척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매번 이런 취급받으면서 명절 준비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스트레스. 명절 음식 만드는 게 스트레스야? 네, 맞아요. 뭘 해도 잘못됐다고 하시고 다시 하라고 하시고.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이게 열심히 한 거야? 정순 씨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김치 짜게 담그고 저는 제대로 못 부치고 이게 열심히 한 거라고. 그럼 처음부터 어머니가 하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친척들이 모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매번 간섭하실 거면 처음부터 어머니가 다 하시라고요. 정순 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그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은 괜찮나요? 제가 반박했어요.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저를 창피 주시는 건 괜찮고요. 창피. 내가 언제 너를 창피 줬다고? 김치 짜다고 짠맛 못 느낀다고
친척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건 사실이잖아.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해도 되나요? 친척들이 숨죽이며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계시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그럼 제대로 해. 제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어머니 방식대로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몇십 년을 해온 건데. 그럼 저는 언제까지 어머니 방식대로만 해야 해요? 제가 목이 메었어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몇 년을 참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참았다고. 뭘 참았다고? 정순 씨가 더욱 화를 내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매번 간섭하시고 지적하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문제 있다고 하시는 게 잘못 아니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해졌어요. 친척들도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말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친척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숨죽이고 있었고 저와 정순 씨는 서로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정순 씨가 화가 나서 팔을 휘둘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순 씨 팔이 상위 접시를 건드렸거든요. 갈비찜 접시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접시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정순 씨도 동시에 손을 뻗으셨어요. 조심해. 민수 씨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쨍그랑. 갈비찜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갈비와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갈비찜 접시가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나물 접시들도 함께 넘어졌거든요. 콩나물, 도라지, 시금치나물까지. 제가 정성껏 준비한 나물들이 모두 바닥에 쏟아져 버렸어요. 아, 이런. 친척들이 모두 일어나서 피했어요. 국물이 여기저기 튀었거든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모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바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갈비와 나물들이 뒤섞여 있고 국물이 여기저기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 정순 씨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이게 뭐야, 정말.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빗자루 어디 있어? 민수 씨가 서둘러 청소 도구를 찾았어요. 제가 치울게요.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걸레와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갈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친척들이 저를 내려다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분은 계속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계셨어요. 사진 찍지 마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아, 미안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 명이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정순 씨는 상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계셨어요. 도와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정순 씨가 중얼거리셨어요. 명절 상차림이 이렇게 엉망이 되다니. 저는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선영아, 내가 도와줄게. 사촌 언니가 다가와서 함께 치워주셨어요. 고마워요. 괜찮아,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바닥 청소가 끝나고 나니 상이 휑하니 비어 보였어요. 주요 음식들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제 뭘 먹지? 조카 중 하나가 물어봤어요. 전이랑 김치만 남았네. 정순 씨가 한숨을 쉬셨어요. 다시 만들 수는 없나요? 고모가 물어보셨어요. 재료가 없어요. 다 써버렸거든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어쩌지?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명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남은 전들을 바라봤어요. 그나마 무사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어요. 치킨이라도 시켜 먹을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명절에 치킨을 시켜 먹자고. 정순 씨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정순 씨가 또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어요. 제가 원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민수 씨가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선영아, 이제 그만해. 친척들도 다 보고 있잖아. 하지만 정순 씨는 여전히 화가 나 있으셨어요. 그만하라고.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해. 정순 씨가 바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직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사고는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민수 씨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사고? 이게 단순한 사고야? 정순 씨 목소리가 또 높아졌어요. 며느리가 나한테 대드는 것도 사고고. 엄마, 선영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민수 씨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선영이가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했다고 해서 결과가 이래도 되는 거야? 정순 씨가 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고였잖아요. 사고가 아니야. 서로 싸우다가 생긴 일이지. 민수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만 진정하면 돼. 정순 씨가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얘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뭐라고? 정순 씨 눈이 더욱 커졌어요. 시어머니한테 대든 게 잘못이 아니야. 대든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한 거예요. 의견? 그게 의견이야? 친척들이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대화가 이어졌어요. 민수 씨는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둘 다 잠시만 진정해요. 민수야, 넌 누구 편이야? 정순 씨가 아들을 다그쳤어요. 편이 어디 있어요?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순 씨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저도 가족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이해해야죠. 이해? 내가 너를 이해 안 했다고? 네, 안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가 뭘 해도 잘못됐다고만 하시잖아요. 민수 씨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어요. 제발 그만해.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야,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어? 엄마, 선영이 말도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더 들어? 이미 충분히 들었어. 정순 씨가 팔짱을 끼고 돌아서셨어요. 민수 씨는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선영아, 일단 사과부터 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왜 제가 사과를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형식적 사과요? 그럼 어머니는 안 하셔도 되고요. 민수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하기는 힘들어. 왜요? 어머니도 저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저는 실망했어요.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니요. 결국 제가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그거 맞잖아요. 어른이시니까, 시어머니시니까, 그래서 제가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는 거죠.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불편해 보였어요. 우리 그냥 집에 갈까? 삼촌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계세요. 금방 정리할게요. 민수 씨가 붙잡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정순 씨가 갑자기 이모를 보며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언니, 진정하세요. 진정해? 이런 며느리를 두고 어떻게 진정해? 정순 씨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해. 정순 씨가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김치는 짜게 담그고 저는 제대로 못 부치고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매번 제가 옆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친척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엉망이에요. 정순 씨가 계속해서 폭로하기 시작하셨어요.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빨래도 아무렇게나 하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왜 그만해? 사실인데. 그런 걸 왜 여기서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숨기고 살아야 해? 정순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제가 참다 못해 터뜨렸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떠세요? 뭐? 매일 간섭하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으시는 건 어때요?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지켜봤어요. 제가 설거지를 해도 잘못됐다고 하시고 빨래를 해도 잘못됐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됐으니까. 그럼 어머니가 하세요. 전부 다.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제가 왜 매일 눈치를 봐야 해요? 제 집에서. 내 집? 이게 내 집이야? 정순 씨가 펄쩍 뛰셨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이라고. 그럼 저는 뭐예요? 남인가요? 남이지. 시집 온 남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이 모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심한 말씀이었거든요. 어머니. 민수 씨가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어요. 뭐? 사실이잖아. 정순 씨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시집 와서 시어머니 말 안 듣고 제 맘대로만 하려고 하는 며느리를 뭐라고 불러야 해?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이게 열심히 한 거야? 정순 씨가 바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명절 음식 엉망으로 만들고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이게 열심히 한 거라고.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도 감정이 있다고요. 감정?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감정을 부려. 왜 안 돼요? 저도 사람인데. 친척들 중 일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떤 분들은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정순 씨가 중얼거리셨어요. 정말 후회된다. 그 말이 저에게는 치명타였어요. 정순 씨의 마지막 말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후회된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래, 후회돼.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정순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심해? 뭐가 심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정순 씨가 이모에게도 화를 내셨어요. 삼촌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요?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아이들도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삼촌이 조카들을 가리켰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요? 정순 씨가 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다 엉망이고 명절 분위기는 망쳐졌고 고모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 집에 가서 먹어요. 음식 준비해놨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순 씨가 발끈하셨어요. 명절에 집주인이 다른 집에 가서 먹는다고요? 그럼 어떡해요? 이 상황에서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떻게 된 거야? 명절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네. 사진도 다 찍혔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이요? 아, 미안해. 영상 찍은 거. 사촌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상을 왜 찍어요? 너무 황당해서 무의식적으로.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영상으로 남겨졌다니요. 제발 지워주세요. 응, 당연히 지울게. 하지만 여러 명이 찍었을 거예요. 모두 지워질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민수 씨가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 당신도 실망스러워요. 제가 민수 씨를 보며 말했어요. 뭐? 저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결국 어머니 편만 드시는 거죠.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만 가볼게. 네,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괜찮아. 이런 일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친척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순 씨, 민수 씨, 그리고 저만 남았거든요. 정순 씨가 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이런 명절이 어디 있어? 저는 부엌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 씨가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지나간다고요? 이게 어떻게 지나가요? 저는 민수 씨를 밀쳤어요. 어머니는 저를 후회한다고 하시고 친척들은 다 봤고 영상까지 찍혔는데 영상은 삭제하라고 할게. 다 삭제될 거라고 생각해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순 씨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어요. 저와 민수 씨만 남았어요. 선영아, 말하지 마세요. 제가 민수 씨를 막았어요. 저는 지쳤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바닥 청소는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거든요. 정순 씨는 여전히 방에 계셨어요. 저녁도 드시지 않으시고 말이죠. 민수 씨가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저녁 드세요. 엄마?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남은 전들을 바라보면서요. 이게 오늘 하루의 결과물이었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것만 남았다니요. 민수 씨가 부엌으로 와서 앉았어요. 배고프지 않아? 아니요. 그래도 뭔가 먹어야지. 식욕이 없어요. 민수 씨가 전을 하나 집어서 드셨어요. 맛있네. 정말로. 내가 정성껏 만든 거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영아, 미안해. 민수 씨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뭐가요?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남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화가 나면 무슨 말을 해도 되나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정순 씨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부터 시작된 준비, 정순 씨의 간섭,
친척들 앞에서의 창피, 그리고 최후의 폭발까지. 정말 이런 명절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사촌 언니로부터였어요. 괜찮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영상은 다 삭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운 말이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삭제했을까요? 내일부터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정순 씨와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복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새벽 2시쯤 되어서 정순 씨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인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정순 씨가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일 거라는 걸요. 서로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없을 거고 명절마다 이런 긴장감이 반복될 거라는 걸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침이 되었어요. 민수 씨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 회사 가야 해. 네.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가야지. 민수 씨가 정순 씨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저 출근합니다. 응. 간단한 대답만 들려왔어요. 민수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정말이요? 응. 엄마도 화가 풀리실 거고. 그럼 저는요? 저한테 상처받은 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정순 씨와 단둘이요. 부엌에서 어제 일을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제 잘못이었을까요? 정순 씨가 하신 말씀들이 맞는 건가요? 저는 정말 부족한 며느리였을까요? 아니면 정순 씨가 너무 과한 거였을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어제를 계기로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명절들도 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겪은 명절날 상차림 전쟁의 끝이었어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상처받은 전쟁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